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인 만큼 지금 얼마나 설레고 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여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발언이 나온 이후에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또 유라시아 철도 사업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현재의 남북관계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런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축소 수사 의혹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에 나선다는 입장이고요. 야당 측에서는 다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검찰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1심 타당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받은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난해 계속해서 떠들썩했던 거 아니겠어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요. 오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김용판 전 청장은요. 공직선거법 그리고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요. 지난 2012년 12월 15일 증거부정을 담당했던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특히 대선을 3일 앞둔 12월 16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면서 간접적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 같은데요. 법원은 오늘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물론 1심입니다만요. 네. 앞으로 또 이제 변화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요.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 이런 겁니다.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고 했던 의도 그리고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 데는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특히요. 검사가 제출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요. 형사재판은 모두 4건이라고 합니다. 김 전 청장에게 오늘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서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요.
앞서 설명해 준 대로 이와 비슷한 사건 4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네. 그러면은 야권의 반발이 크겠어요? 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요. 무죄 판결이 나오자 얼마 전 긴급 최고회의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박광훈 대변인은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의 부끄러운 판결만큼이나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게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야권은 경찰의 그 당시 중간 수사 결과가요.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 검찰 출신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언 논란에 계속해서 휩싸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호원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고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호원 총리가요. 오늘 여수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실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를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야당의 그 내각 쇄신 요구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던 정 총리의 발언에 비춰보면요. 사실상 경질을 예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 발언이 하루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오전에 좀 온도차가 있었던 거죠. 오전 오후가요.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문제 짚어보죠. 어제는 훈풍이 분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북한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또 태도가 확 바뀌었죠? 네,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요. 남한 정부의 키 리졸브 등 한미 군사 연습 그리고 비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방부도 즉각 반박에 나섰죠.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연습은 일상적인 연례 훈련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해 놓고 이렇게 하루 만에 입장을 돌변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어제 그렇게 4시간 만에 상당히 좀 쉽게 합의한 것도 결국은 오늘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야 정말 북한도 많이 바뀌었나 보다 싶었는데 네. 하루 만에 또 다시 본선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2라운드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과의 볼상스러운 그런 소송 문제 짚어보죠. 이건희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형제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항소심에서도요. 법원은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등 무려 9,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 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양해하거나 묵인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아연 고가도로 철거 작업으로 충정로 삼거리부터 아연 고가도로가 전면 통제 중입니다. 이 때문에 마포로와 신촌로가 지금 많이 혼잡한 상태인데요. 미리 만리제로와 성산으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병훈로 구리 쪽 이동하는 데는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동작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도구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청담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축소 수사 의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당 측과 시민단체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반응을 비롯했는데요. 시민단체인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1심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고 또 관련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공직선거법, 또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 앞에 건 위반 혐의, 남용 혐의들 있었는데 이게 모두가 다 무죄라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 내용 좀 더 요약해보면 왜 그렇습니까? 아무튼 국정원 일단 김용판 그 전 청장이 받고 있는 그 범죄 혐의 내용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제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결국 이러한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요지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당연히 기소할 때 증거가 충분하다, 앞서 이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당연히 그런 기소가 얼토당토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피의자의 주장을 다 인정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번 판결이 이제 형사소송의 대원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 헌법상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시민의 자유나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해서 나온 근대법의 어떤 대단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이제 어떤 증거를 그 판단하는 그 원칙들이 민사소송에서는 가령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를 봐서 어느 것이 우월하다 하면 우월한 증거 쪽에 손을 들어주거든요. 하지만 형사법은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증거가 어느 것이 좀 더 많다 이렇게 가지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확신에 이를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10명의 뭐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것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법의 대원칙이나 이념, 판결들의 그런 원칙들에 의해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물증, 이 물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이겠네요. 재판부의 판결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들이 또 이런 입장들을 내놓는 야권이라든지 많은데 그럼 이쪽의 주장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건 내용은 아닙니다만 온전하게 법률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증거를 하나하나 놓고 제가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살펴볼 때 이게 법원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에도 그런 판결도 있는데요. 가령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고한 어떤 범인으로 처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지금 현재 김용판 전 청장이
그렇게 유죄 의심이 충분히 갈 만한 정황 증거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제가 봐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도. 근데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또 바꿔 이야기하면은 권은희 과장의 진술 이런 것이 신빙성이 증거로서 효력이 확실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 보죠? 예, 뭐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예. 네. 우리가 보면 또 권은희 과장이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도 했고 또 이런 것이 또 언론 보도를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검찰의 기소가 바로 다 증거로서의 효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검찰 쪽의 보도가 많이 실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심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통 검찰이 항소합니까? 거의 저는 뭐 99%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동안 그 무죄 나온 사건들에서 검사들이 검찰에서 항소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고 있었고요. 네. 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도 많고 만약에 그런 전례나 관례 비춰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또 정치개혁 의혹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뭐 그런 것들 보면 거의 뭐 99%, 100% 뭐 항소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기소한 검사들은 한마디로 오늘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네. 이 관련된 사건이 4건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대선계 무역과 관련한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분이 있고 또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정모 씨, 또 전 서울청의 디지털 증거 분석 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 전 청장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제가 원칙적인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우리가 형사 책임, 처벌을 받아라라고 형사 책임을 주장할 때는 자기 행위의 책임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으로 김용판 전 청장이 지시한 증거가 있냐 없냐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결국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을 한 사실이 있냐 없냐, 댓글을 달았냐 안 달았냐, 요것은 지금 판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단에서는 그렇게 직접 자기가 무슨 뭐 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간부들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시한 사실이 있냐라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걸 보면 대단히 엄격한 증거 판단을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김용판 전 청장한테 요구한 정도의 엄격한 그런 증거들이 없다면 그런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야권이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들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가장 큰 게 이게 그 국정원 선거 개입 부분에 있어서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윤석열 팀장 뭐 이런 사건들 계속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지휘부를 특히 이제 불신하게 되고 공권력 불신하게 되니까 특검 도입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오히려 거꾸로 무죄가 돼버리면 거꾸로 이미 재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오히려 그런 특검 도입의 명분이 희석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저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물론 1심입니다만요. 저희가 이제 매일 하는 코너가 Yes or No라는 코너인데 청취자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282님인데요. 이번은 저희가 질문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가 저희의 오늘 이제 yes or no 코너인데 8282님은 no입니다. 법원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라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특검으로 심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라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보였는데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검찰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왈가왈부 안 해도 뭐 청취자분들께서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법원의 지금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춰보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상황에서 제가 증거를 보지 않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런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춰볼 때는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무슨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연히 판사는 법에 따라 또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갖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것에 봤을 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공소를 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검사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건 법의 대원칙이고 뭐 판례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그런 어떤 정말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의 그런 증거들을 철저하게 모으고 하는 주의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1심에서 일단 이런 경우 검사가 이렇게 그 증거 아니겠어요? 네. 기소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2심 항소하고 반드시 할 거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최종까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 걸로 보세요? 뭐 아무래도 뭐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뭐 1년이랑은 가지 않을까 1년 이상이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는요. 남북관계 문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예스노는요.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인데요. 9969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옳은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덧붙여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2102님은요. No, 사법부에 정의가 있다고 봐야 할지 의심스럽고 무죄 판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에게 저희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정동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남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북이 오는 20일부터 5박 6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해서 그 준비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이 북으로 이렇게 다소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에게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추진을 제의하고 또 유라시아 철도 사업도 탄력이 붙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신 민주당의 정동영 상고문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의 남북관계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 남한 측의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또 촉구하고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또 이게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 제 느낌으로는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산상봉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옥신각신 계속할 것 같아요. 네. 지난 추석 때도 사실은 같은 수순을 밟다가 결국 무산됐는데 그렇죠. 그 흐름은 비슷한데 이번에는 뭐 파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정부의 능력이 이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보여져요? 정부는 결국 이제 북이 이러저러한 그 변덕을 부리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이산상봉 이게 뭐 역사상 처음도 아니고 이미 18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써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산상봉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유능, 무능을 가늠하는 그런 그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부가 적절하게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해서 이산상봉을 이뤄낼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달 말에 한미 군사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키 리조블도 있고 독수리 훈련도 또 예고되어 있는데 북한이 또 왜 이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잡을 때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여기에다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제1 위원장에 대한 그 남한 언론 보도죠. 그러니까 뭐 애육원 방문 등을 비난했다라고 이렇게 거론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이 불편해하는 것들인가요? 아마 이거를 북한의 카드로 보면 될 겁니다. 북쪽에서 이산상봉을 받아들일 때는 나름대로 전략적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의 입장에서는 지난 연초부터 신년사에서도 그랬고 또 구체적 제안으로 남북 상호 간의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그리고 적대적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방 중상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이고 군사적 적대 행위라는 것은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이제 연기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입장을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옥신각신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 이산상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신들의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선전하는 그런 아마 과정으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로서 이렇게 이용하는 속내다 이런 설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이산가족 상봉이 절실하지만 북은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니거든요. 남은 또 이산상봉과 이 군사훈련이 별개다 이렇게 보지만 북은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 이게 묶여 있다. 즉 화해와 적대는 병행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산상봉은 화해를 상징하는 거고 군사훈련은 이제 적대를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화해하자 그러면서 적대를 강화하는 거냐 이제 이런 논리란 말이죠. 네. 이제 남쪽에서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산상봉은 상봉이고 군사훈련은 군사훈련이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네. 북의 입장 차이가 큰데 북은 바로 이 화해로 가려면 그런 적대 행위를 좀 중단하고 축소하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이제 반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고모님 저희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제 보니까 통일부의 김희도 대변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국방위의 이런 성명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 YTN 텔레비전을 통해서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연례적인 행사다. 그리고 북한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통일부 대변인의 이런 성명은 북한 측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통일부로서는 마땅히 입장을 그렇게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남쪽에서는 민간 그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남쪽의 언론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좋지 않은 그런 보도가 됐다는 것을 남쪽 정부에다가 정책에다가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남쪽 체제 시스템과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남쪽의 그런 체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예컨대 반북 단체들이 그 삐라를 살포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삐라는 이제 주로 그 북쪽의 지도자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거란 말이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건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정부가 이것을 막았어요. 경찰이 강력히 막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게 이제 은근슬쩍 어떻게 방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산상봉하고 화해를 하겠다고 한다면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초기에 자세처럼 삐라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성의를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일단 옥신각신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전제가 있죠. 정부가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능력을 보이라. 이산상봉. 네. 이산상봉 과거에도 18번이나 했던 건데 네. 정부가 이산상봉 한번 이거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산상봉 굉장히 상징성이 높습니다만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죠. 경례적으로 또 제도화돼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죠. 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을 함께 하자 이렇게 연계하는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것은 가능합니까? 북은 그동안은 이걸 연계해 왔어요.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일단 이게 잠정적으로 분리됐거든요. 네. 우선 이산상봉 문제를 지금 합의를 했는데 하지만 이산상봉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금강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강산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 550억 원을 들여서 지은 6년 전에 지은 면회소 건물이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언제까지나 비워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으면 뭐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산가족에 대한 금강산 시범 관광 같은 것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1998년도에 처음 그 금강산 관광 그 선 배로 출발할 때 그때 이산가족들 이북에 고향을 둔 분들에게 허용해서 그 첫 배가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산가족들에 대해서 시범 관광을 실시하는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다 봅니다.
오늘 통일부가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의지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DMZ의 비무장지대에 세계 평화공원 건설 이런 것도 북한에 정식 제안하겠다 밝혔는데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또 건설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DMZ가 평화공원이 된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순리지요. 네. 근데 이것은 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7.4 공동성명을 할 때 그때 북쪽에 그 박성철 부수상이 내려왔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북쪽에서 통일 문제를 협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산수해 보셨지요? 산수해 봤지요? 쉬운 문제부터 풀지 않습니까? 산수는 이렇게 응답을 했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세계평화공원을 DMZ 안에 설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쉬운 일은 어떤 겁니까? 이산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확대 추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해가면서 세계평화공원 얘기를 하면 그것이 또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의원 20여 명이 참가해서 관련 추진위원회가 이제 발족됐거든요. 이거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또 실현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 요즘 그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뜻이죠. 유라시아 철도 그 구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유라시아 철도가 북한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로 건너가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평양을 거쳐 가야 하는데 이미 7년 전에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합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열리던 2008년 8월 8일 북경올림픽에 남과 북의 공동 응원단을 서울역에서 태워서 평양역을 거쳐서 북경역까지 가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런 합의를 정상 간에 합의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쉬운 건 어떤 거예요? 이 합의부터 살려내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나면 한 번 그렇게 시범으로 평양을 거쳐 압록강 거쳐서 중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이렇게 다녀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철도 구상 이런 것들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과거에 다 한 번씩 다 있었던 것들이 이제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인권법. 다시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크게 봐서요. 남북관계 역사에서 6.25 이후에 2000년까지 근 50년 적대하다가 2000년 6월 15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남과 북의 정상이 서로 악수를 했잖아요. 서로 등을 돌렸던 걸 마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적대가 화해 시대로 바뀌었어요. 화해 협력 시대로. 그래서 적어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발 뻗고 잤습니다. 특히 군대 아들 보낸 부모들은 다 발 뻗고 잤습니다. 그런데 자 2008년부터 지금 만 6년 다시 적대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불안했습니까? 자 이제 지난 6년 동안 남북 무관계 시대거든요. 남북 적대 시대가 6년 됐는데 이것을 적대 시대를 대결 시대를 대화 시대로 바꾸겠느냐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어서 저는 이 대결 국면을 대화로 큰 국면 남북관계의 큰 틀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이번 취임 1주년이다. 2014년 2월 25일을 기해서 마침 이산상봉도 추진되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정례화 제도화해서 이산가족의 고통도 풀어주면서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남북 간에 할 사업은 널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겠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가는 것 이것이 결국 그 박 대통령이 얘기한 통일이 대박인 상태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모님께서 바로 통일은 대박이다와는 관계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10년 후 통일이라는 책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1월 강원도 그러니까, 고성에 이어서 또 최근에도 또 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죠. 예. 이제 내일 경상남도 거창에 내일 합니까? 네. 10년 후 통일 이야기마당을 갔는데요. 네. 제 핵심 그 메시지는 10년 후 통일 구상이 바로 통일 대박이다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은 뭐냐면 평화적, 단계적, 점진적으로 10년쯤을 내다보고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가는 것, 그리고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 9.19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핵 포기를 관철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이 한반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중국 본토와 대만을 보니까 5, 6년 전만 해도 으르렁거리고 아주 적대적이었는데 한 5년 오니까 지금 양안 관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작년에 중국과 대만, 중국 대만은 지금 아무 고통이 없어요. 한 700만 명 오고 가죠. 영주권도 주죠. 그 정도만 남북 관계를 만들면 사실상의 통일 상태는 10년쯤이면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통일이 대박인 상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담은 책이 10년은 통일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선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치 하나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모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호남은 민주당의 모태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에 또 미움과 이 서운함도 깊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든 것이었는데 요즘은 또 민주당이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또 돌아왔다고 이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가요? 고모님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표적으로 또 차출돼서 나오셔서 출마를 해야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가능합니까?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의 주축은 호남선이 아니고 경부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산시장 선거를 뚫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키고 그리고 부산시장을 특히 부산 출신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 다 부산이 고향인데 손잡고 노력하면 부산시장이 뚫린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기고 특히 서울에서 이기고 부산에서 이 부산시장을 이기게 되면 확실하게 박근혜 정부 1년 반에 대한 심판이 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독선, 불통으로부터 180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인 민주당의 정동영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6304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판결이 흐려질까 우려되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7542님은요. 노,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정의는 어디로 갔나요? 올바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도 판결을 내린다니요.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이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말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9535님은요. 예스,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라의 정의를 위해 법을 다스리는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이고 무죄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법부가 그 정도로 약한 정부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4757님은요. 노,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무죄라니요. 도대체 재판부는 무슨 논리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의견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거나 저희 스마트폰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